아니 부정적 이미지 더 씌우려고 악마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장경태 의원이 제기했던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의혹과 맞물려서 괴담이냐 혹은 망상 수준 아니냐라고 평가절하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의 계엄 준비설. 민주당 정책위가요. 계엄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 개정 발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 가고 있죠. 심지어는 그 계엄을 대비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을 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황당무계한 계엄 주장을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우리 쪽을 향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제가 같이 토론을 하자고 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꼬리를 내리면서 대통령께서 나오면 토론하겠다. 또 당대표께서 나오면 토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나오시기 어려우면 계엄 메들리 부르시는 이재명 대표, 김병주 의원 함께 나오셔서 3대1로 붙읍시다. 얼마나 뭐 실없는 소리 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다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나갔어요. 뭐 대표님 제가 그냥 해치우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치우다니요. 토론 얘기 계속 김재현 의원이 김민석 의원 토론하자고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정도여야 된다. 뭐 끔 얘기를 비슷한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계엄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할 수도 있고 그럼 국회의원들 구금하고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이었고 아예 야당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해도 만 이틀 내에 구속영장 불가하고 본회의 공고되면 석방한다. 이 계엄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외계인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며칠째 계속 혼자 계엄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근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또 유튜브도 개설하셨더라고요. 이 계엄과 관련한 것들을.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근거가 없어요. 왜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작 그 근거라는 게 지금 경호처장이 본인의 어떤 관저에서 뭐 이 충암고 출신 3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게 이제 뭐 오직 뭐 근거인가요? 그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가 왔다고 그럽니까? 녹취록이라도 좀 내시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그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근거를 제시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지금 정책위가 계엄법을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바꾸기 전에 이미 있는 법으로도요. 충분히 국회의원들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들 못하게 하냐면요. 한 42명 정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뭘로 체포할까요? 42명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아니 적이 침략하지 않는데 비상 상황이 아닌데 탄핵을 예를 들어 계엄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몇 명을 갖다 구금시켜서 계엄을 한다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외계인 특별법까지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계인들을 침공할지 모르니까 법을 만들자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민주당의 입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돈키호테식 같습니다. 그냥 가상의 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의 적을 위해서 외계인 대비법. 그 장혜희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그냥 보통 상식으로 지금 국회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계엄 선포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엄 법안을 검토 중이다.
외계인 대비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아마 개헌법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그 문건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예.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전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 그 과반이 제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요건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문건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과 관련한 개정 부분이 논의는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실화돼가지고 문건까지 나와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무조건 48시간 이내는 영장을 쳐야 됩니다.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인신을 구금하고 구속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검토됐던 상황을 최소한 방지하자는 개헌 법안 자체가 뭐 외계인법이다, 뭐 낭설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는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만사 모든 법안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 아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뭐 아까 제가 다 해치우겠다. 굳이 대표까지 거들 필요 없다라고 김지현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 김지현 최고위원이 개헌 메들리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에 유튜브까지 개설하면서 개헌론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장경태 의원도 골프장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듯이 오늘은 아예 1년 안에 이재명 대표 집권 준비를 마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과거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누가 생각나십니까? 종전선언을 읊는 세력,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가령 계엄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무슨 쿠데타 수준이면 모를까. 아니고야 뭐 국회에서 금방 헌정 체제 안에서의 그 계엄 발동이라는 건 뭐 금방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난 자꾸 저 얘기는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야권 원로인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니냐라고 김민석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계엄설에 좀 더 한 발, 두 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는 2년 후지만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그제 방송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요구하는 국민도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내분으로 무너질 거다. 이재명 대표 1년 안에 집권 준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김민석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 같아요. 지방선거 2년 후지만 정치 일정. 우리가 뭐 인생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치 일정 2년 내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뭐가 무리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중에. 요구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팩트지요. 윤 정권 내부는 무너질 것이다. 저거는 김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분석한 부분이다. 그리고 탄핵 부분 그것도 김민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은 탄핵이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 후보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권을 준비하는 것들이 현실적이 않겠냐. 라고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무슨 탄핵을 주장하거나 뭐 어떤 개헌과 연결시켜서 무리한 주장을 했다면 저도 분명히 비판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개헌을 좀 더 덧붙이자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입버릇처럼 하니 이거 반국가 세력 하면서 야당 인원을 자체를 어떤 그런 반국가 세력을 물물면서 개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표할 수 있으나 다만 지금은 시점이 안 좋다. 지금은 민생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 생명에 걸린 의정 갈등 부분들, 의료 대란 이런 부분을 먼저 봉합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계엄을 너무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민생에 집중해야 될 가장 큰 이슈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시점을 기다렸다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지 않냐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뭐 주장이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뭔가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과 예. 또 사실에 근거한 근거와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 정치적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거 제시하겠다고. 그거 좀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뭔가 사과를 하든지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 가장 높은 득표를 했고 지금 자타공인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년 안에 집권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 계엄설에서 연장선상으로 더 여러 정책 파장도 나올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도 브리핑 하나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자막으로 좀 읽어볼게요. 대통령실도 가만지 않았습니다. 뭐 탄핵연대 이른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연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빌드업 그 단계냐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고요. 이게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의도가 서서히 드러난다고 이제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 공공연하게 최고위원이 탄핵 준비를 말한다.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상 속 금기어였는데 지금 생활 속 일상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진짜 해야 되나? 야당에서 해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탄핵보다도 더 심한 계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엄 얘기하다가 예.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탄핵으로 약간 비틀면서 탄핵으로 뭐 계엄을 약간 제가 볼 때는 마사지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크게 단순하게 여러 번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 전체가 의심을 갖더라도 본인들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일종의 메시지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탄핵 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다음에 다른 정당에서 소수 정당에서 모여서 탄핵 연대를 얘기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최고위원이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을 얘기하고 나서 본인은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랑이 등에 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려오지 못한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일종의 설거지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본인은 끝까지 살라미 전순으로 북한의 살라미 전술처럼 조금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망상에 기초한 그냥 주장일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진짜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전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이런 계엄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쯤하면 조금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또 입장을 내서 아마 그 김민석 최고위원의 저 탄핵 발언 뭐 이재명 대표 방탄연대에 대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했어요. 방탄연대는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의혹과 계엄설 등등은 현재로선 근거가 빈약하긴 합니다만 뭐 일단 좀 더 두고 볼 수 있는 문제라면요. 이건 2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물론 뭐 재판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2년 만에 기소됐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일단 일단락에 대해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요, 저는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기자 출신입니다. 예. 저도 같은 기자 출신인데 최소한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대방이나 이런 걸 확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 기자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을 때 항상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쪽 소리만 들어서 기사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반드시 듣고 그거에 대한 확인,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제 기사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김의겸 전 의원이 저렇게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저렇게 제기를 했지만 당시에 첼리스트가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 정도 의혹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에 대해 당신 술자리 가서 뭐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뭐 같은 술 먹었어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하나요? 만약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10억까지 되나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요 굉장히 중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당시에 면책특권이라는 게 숨어서 저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면책특권도 명백히 거짓인 걸 알면서도 하면 면책특권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 사실이 사실인지를 얼마나 확인했느냐가 이 재판 과정에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실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김의겸 의원은 그 많은 보좌관들을 놔두고 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았는지. 왜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진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첼리스트는 한 번도 본인한테 이런 사실을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이 본인이 원래 기자적 어떤 양심도 없었고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사실 확인 이것조차도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소가 된 것이다. 아마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겠죠. 김의겸 전 의원도 SNS에 본인이 2년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1년 넘게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을 바꿔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경찰과 검찰의 이제 판단 차이를 떠나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상 거짓말로 판결이 났고 실제로 그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 첼리스트도 아니 내가 나한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 증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장혜인 변호사님 이게 김의겸 전 의원의 저 말들은 그냥 정치적인 항변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공소유지가 솔직히 될지 좀 의문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본인의 어쨌든 현안과 관련한 질의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면책대권을 부인하면서까지 명예훼손으로 이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이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상 이런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이 면책특권에 수혜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시로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본인의 면책특권을 활용하고 의혹 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거를 면죄부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쨌든 이 문제 제기가 섣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할 당시에 본인이 그 판단을 내리게 됐던 여러 근거 사실들 첼리스트의 녹취 그리고 그 뭐 굉장히 또 구체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황들과 관련해서 이걸 완전히 본인이 허위로 인식하고 비방을 단순히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이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법원이 그렇게 볼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 김의겸 부대변인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김의겸 당시 의원이 뭐 이른바 한동훈 저격수로 했고 실제로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뭐 후원금이 쏟아졌다는 등 여러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했다고 여당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2년 만에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에 넘긴 게 그래서 이 뭐 괴담 혹은 망상 여당이 공격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판단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당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어떤 비판의 대목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해서 그런 제보를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그 제보의 어떤 신빙성을 위해서 본인들의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보면
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넘어서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야당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비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발목을 잡는 걸 넘어서 아예 부러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탄핵과 특검이라는 심지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는 사실 괴담에 제보라는 거에 기초하는 괴담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불구이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이른바 그 근거가 빈약한 의혹 제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는데 김의겸 전 의원이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얘기까지 저희가 장경태 의원의 골프장 의혹과 계엄령과 함께 하나하나 묶어서 첫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